안녕하십니까. 제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EQ, GQM 기반 감성 역량을 높이는 생활 습관 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감성 지수는 5개 요소에 의해서 측정을 합니다. 즉, 자기인식, 기분 통제, 동기화, 공감, 그리고 소통입니다. 5개 요소별로 각각 20가지 문항으로 구성을 하고 모두 100개의 문항으로 EQ를 측정하게 됩니다. EQ는 감성 역량의 지수를 말하고, 감성 역량은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인식하여 항상 기분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감성 역량은 거룩한 인생의 동기를 이루기 위한 삶 속의 생활 습관을 지원하게 됩니다.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 마주친 사건에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마음이 몸을 보살피고 몸이 마음을 헤아려서 행동하는 생활 습관을 훈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몸과 마음의 일체감으로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해 주는 것이 EQ교실의 강의 목적입니다. 감성 역량은 몸과 마음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삶의 목적을 달성하는 감각적, 인지적, 그리고 감정적인 역량을 말하게 됩니다. 감성 역량은 감성지수, 즉 EQ, Emotional Quotient에 의해서 측정하고, EQ는 EQ, GQM 응답지를 작성하여 분석하고 평가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자기인식 기반으로 기분을 통제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기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가족과 이웃, 동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관계의 EQ를 측정하게 됩니다. EQ, GQM은 5개의 요소, 즉 자기인식, 기분 통제, 동기와 공감 및 소통 등의 요소로 구성되고 각 요소별 20개 문항씩 모두 100개 문항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주제 항목 5개 요소에 대한 주제 항목별 소제목의 문항 번호는 16, 17, 18, 19, 20번 등으로 정하고 다음 예와 같이 4개 문항씩 묶어서 일관성을 체크하고 소제목의 문항을 포함해서 4개 문항으로 구성하게 되며 EQ 전체의 지수는 100개 문항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그 예는 16번과 1번, 2번, 3번이 일관성을 체크하기 위한 하나의 묶음이고 17번 항목과 4번, 5번, 6번이 같은 의미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20번, 13번, 14번, 15번이 같은 의미로 일관성을 체크하고 또 소제목의 문항을 EQ 측정하는 데 활용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EQ를 중심으로 해서 이슈를 작성하는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라이브웨어 응답지와 EQ 응답지를 분석하고 건강회복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맞춰 예방하고 회복하는 이슈를 작성합니다. 1번, 각자 작성한 응답지는 대등한 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이슈와 댓글을 기반으로 해서 가치를 평가합니다. 대등한 집단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룹을 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비슷한 형태의 신체적 기능, 행동적 기능, 인지적 기능, 감정적 기능을 가진 단체를 말하게 됩니다. 일말 청년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일상생활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등한 집단으로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건강의 정상 상태 유지와 예방, 회복을 위한 이수 작성은 일상의 사소한 일 중심으로 수학 논리에 맞춰서
체험한 내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사용하는 용어는 본서 백세유산을 참고하여 수학논리에 맞추어서 작성할 수가 있고 EQ 교실에서 소개한 체험 이슈를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브웨어 응답지와 EQ 응답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용어를 선정합니다. 가장 많이 선정할 수 있는 것이 EQ 응답지에 나와 있는 100개 문항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독자들의 응답 내용과 이슈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EQ 교실을 서비스한 후 6개월부터 오버 더 탑 컨텐츠로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EQ 중심으로 팁을 한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팁은 이슈 사례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집단 안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이 투표한 내용이 어느 일정 수준을 넘었을 때 EQ 팁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마음이 사람을 움직인다. 뇌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여 몸으로 행동한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은 몸과 마음의 기능적인 행동을 유도한다. EQ는 감정을 의롭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행동하도록 유도한다. EQ가 마음을 다스리면 말과 행동이 의롭고 삶 속에서 사랑의 에너지를 쌓아갈 수 있게 된다. 명상하고 회상할 때 자기인식 기반으로 기분을 통제하여 무아지경의 상태가 되면 자연법칙의 질서를 깨닫게 되고 창조적인 질서를 삶 속에 적용할 수가 있다.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면 응답을 받는 상태가 되고 성령께서 동행함을 느끼는 것과 유사한 상태이다. 열린 마음으로 명상하고 회상하면서 기억한 좋은 이미지가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연결시켜주고 무아지경에서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과 공감하고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미시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은밀한 세계를 말할 수도 있고 또 아주 작은 미세한 인간이 싫어한다든가 체험하기 어려운 바이러스의 세계 같은 것이 미시세계가 되고 거시세계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세계를 말하게 됩니다. 회복을 위한 이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이슈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네 번째 사항을 좀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계절에 따라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저장하고 4가지 이미지를 연계한 스토리텔링을 작성한다. 4계절에 관한 사진 이미지를 연결한 자연현상의 아름다운 상태를 노래한 컨텐츠, 다시 말씀드리면 오버 더 탑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든다면 봄에 피는 꽃의 아름다운 감성, 여름에 우거진 푸른 숲의 힘찬 감성, 가을에 빨갛게 물든 단풍의 감성, 그리고 겨울에 온 세상을 하얗게 덮은 눈의 감성, 이 4가지의 이미지를 자기가 체험한, 자기가 관찰한, 자기가 좋아하는 내용도로 만들어서 4개의 사진을 만들면 이것이 바로 OTT가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명상하고 회상한 앞과 뒤, 즉 전과 후에 EQ를 체크하여 변화된 수준을 평가하여 이슈를 작성합니다. 이 얘기는 EQ를 작성을 하는 것이 또 좋은 이미지를 명상하고 회상하는 것이 EQ를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상과 회상 전에 그리고 이슈를 작성하기 전과 후에
EQ를 측정하여 그 EQ 후에 얼만큼 변화가 됐는지, 높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스토리텔링을 작성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 표현이 미숙하고 감성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독자들은 스토리 소재와 텔링 소재를 나누어서 생각하면 감성이 풍부한 콘텐츠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콘텐츠 시나리오 작성은 스토리와 텔링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는 생체 신호 기반으로 사물과 사건을 관찰하고 생각하여 판단하고 행동하는 감정을 통제하며 또 통제하여 이룩한 결과의 사실을 기록합니다. 텔링은 몸과 마음을 일치화시켜서 마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여 이룩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스토리텔링으로, 스토리 중심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기대하고 가능한 얘기를 텔링으로 작성하여 스토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ICT 업무 성과를 위한 스토리텔링을 작성하는 데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ICT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훈련 습관을 위한 스토리텔링을 작성하는 방법을 다음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ICT 업무는 최적한 개발 도구와 활용 절차, 그리고 개발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수행하는 기본 업무, 즉 베이스 프랙티스와 업무 결과를 상호작용하는 기준을 고객 가치를 만족할 수 있도록 스토리를 작성합니다. 업무의 경제적인 성과를 위해서 업무 로드 지수, 즉 TLX, 타스크 로드 인덱스를 측정해서 그 결과를 참조하여 업무를 수행한 기민성, 즉 애자일 기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 처리 수준은 ISO 33000에서 규정한 원숙한 수행 수준, 즉 스플라인드 퍼폼이라고 정하고 업무 처리의 프로세스 수준을 높여서 수행할 수 있도록 등급을 정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작성하는 이슈는 대학 강의실을 공동체로 하여 이슈 사례를 작성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스토리텔링 가치평가. 스토리는 줌 강의 자료를 작성한다든가 사실 중심의 감동을 만드는 내용, 학생들에게 텔링의 상상과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또 상상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질문의 사례를 제시하게 됩니다. 텔링은 스토리 기반 이슈 작성의 논리적 체계에 맞추어서 설득력 있는 텔링을 이슈로 작성하게 됩니다. 가치평가는 학생이 제안한 이슈를 대상으로 해서 윈윈 게임을 하면서 그 공동체가, 즉 참여하는 학생들이 공동으로 그 이슈에 대한 가치평가를 해서 가치평가 수준에 합당한 것을 서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공감과 소통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콘텐츠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교수와 학생의 공감적인 이해관계를 유지하고 또 다음과 같은 행동을 기민성 기법 중심으로 선택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칭하고 거울 보기를 하고 백트래킹을 하고 패싱을 하고 리딩하는 이러한 과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매칭은 대상자의 생활 이야기, 말과 행동, 또 모습을 따라하면서 소통하려는 관심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근하게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것 등입니다. 거울 보기는 어릴 때의 얘기, 계절의 상태 변한 얘기, 어머니의 사랑 얘기, 또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현재의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 볼 수가 있습니다. 백트래킹은 대상자의 말을 스토리로 생각하면서 텔링을 얘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패싱은 반응에 따라서 얘기를 반복하거나 계속하거나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reading은 지금까지 나눈 얘기를 골격 중심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4강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